공이야, 내가 네 아이 아빠야. 서민기가 아니라 내가 아빠라고. 구단수가의 공이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맹꽁이의 옥탑방 앞에서 구단수는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도 구단수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구단수는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공이야, 나야. 문 좀 열어봐.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심장이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맹꽁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자신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구단수가 말했습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드러난 맹꽁이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구단수를 본 맹꽁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데? 들어가서 얘기하자. 맹꽁이는 구단수의 말을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옥탑방 안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구단수는 맹꽁이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이야,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맹꽁이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며 구단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무슨 결론인데? 구단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네 아이 아빠가 되어줄게. 맹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맹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네가 무슨 아이 아빠야? 네가 무슨 상관인데? 구단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난 상관없어. 공이 너를 사랑하고 네 아이도 사랑할 수 있어. 맹꽁이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구단수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너를 사랑해주는 좋은 여자 만나야 돼. 구단수는 두 손을 꽉 쥐며 맹꽁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여자가 바로더라고. 맹꽁이, 이제 그만 나한테 와. 나를 밀어낸 이유가 아이 때문이었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돼. 내가 그 아이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맹꽁이는 구단수의 말에 가슴이 떨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단수야. 네 마음은 정말 고마워. 근데 그건 염치 없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래. 구단수는 한 발짝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 나야말로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내 곁에 있지 못한 게.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도 내가 진심인 거 알잖아. 맹꽁이는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말했습니다. 알겠어. 일단 생각은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 구단수는 맹꽁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구단수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공이야, 나 기다릴게. 꼭 생각해줘. 문이 닫히고 나서 맹꽁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방울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맹꽁이는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단수야. 진짜 왜 이렇게 바보처럼 굴어. 구단수는 옥탑방 계단을 내려가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구단수의 마음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맹꽁이와 그 아이를 향한 구단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늦은 밤 서민기는 맹꽁이의 옥탑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이던 서민기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기 전 낯익은 목소리가 서민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누구길래 이 밤중에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건가? 뒤를 돌아보니 맹경태가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서민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맹경태는 서늘한 눈빛으로 서민기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아, 아버님.
제가 공희 씨를 좀 보러 왔습니다. 서민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맹경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희 지금 좀 쉬어야 해. 너도 알다시피 요즘 많이 힘들었어. 오늘은 그냥 보내주고 나랑 잠깐 얘기하자. 서민기는 맹경태의 말에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경태는 서민기를 데리고 근처 작은 맥주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맹경태는 맥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술 잘 못하는 거 아니지? 서민기는 얌전히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맹공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맹경태는 서민기를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연애한 건 잘못이 아니야. 그게 문제라면 세상에 연애를 허락받을 사람은 없겠지. 서민기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공희를 두고 제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건 그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공희가 임신했다는 걸 몰랐다고 해도 그게 변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맹경태는 서민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민기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고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님. 공희를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든요. 서민기의 말에 맹경태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맹경태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서민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잠깐, 네가 말하는 책임지겠다는 게 공희랑 결혼하겠다는 뜻인가? 서민기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희랑 결혼하겠습니다. 공희를 미혼모로 만들 생각 없습니다. 공희와 아이에게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 곁에 있겠습니다. 맹경태는 서민기의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잔을 다시 들어 올린 맹경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나도 부모로서 우리 딸이 미혼모가 되는 꼴은 차마 못 보겠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다. 서민기는 고개를 숙이며 맹경태를 향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일지 몰라도 진심만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맹경태는 조용히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좋아. 근데 오늘은 이미 늦었어. 공희도 좀 더 정리가 필요할 테니까 너는 다음에 다시 찾아와라. 공희한테는 내가 먼저 얘기해줄게. 알겠지? 서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맹경태는 떠나는 서민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잔을 비웠습니다. 어두운 길로 나선 서민기의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거운 책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맹경태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옥탑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맹공이가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맹공이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이야, 아빠 들어왔다. 맹공이는 고개를 들어 맹경태를 바라봤습니다. 맹경태는 딸의 얼굴이 한층 더 수척해진 것을 느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으며 맹경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서민기가 찾아왔어. 공이 너 만나러 온 거였는데 내가 돌려보냈다. 대신 얘기 좀 나눴다. 맹공이는 눈을 깜빡이며 맹경태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기가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미안해하더라. 그리고 공이 너랑 아이 책임지겠다고 했어. 결혼하겠다는 얘기도 했다. 맹공이는 잠시 놀란 듯 맹경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맹경태는 딸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네가 미혼모가 될 걱정은 안 해도 돼. 일이 이렇게 된 거 민기랑 결혼식 올리고 가정 꾸리자. 이게 다 아이를 위해서야. 하지만 맹경태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멈칫했습니다. 맹공이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히더니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맹경태는 당황하며 맹공이를 바라봤습니다. 공이야, 왜 울어? 좋은 소식인데 왜 그러는 거야? 맹공이는 고개를 저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던 맹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서민기가 널 책임진다는데 왜 그러는 건데? 맹경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맹공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빠, 나 서 팀장님 아이를 임신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 맹경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맹공이는 울음을 삼키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이까지 사랑해주겠다고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떨렸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맹공이의 고백에 맹경태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곧 구단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맹경태는 딸이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맹경태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삼켰습니다. 공이야, 네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천천히 생각하고 너한테 정말 필요한 선택을 해. 아빠. 맹공이는 맹경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췄지만 맹공이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맹경태는 맹공이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네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야. 네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맹공이는 맹경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맹경태 역시 딸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제이스 패션 사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맹공이는 강진아의 호출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모든 일이 강진아와 얽혀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대면이 얼마나 고단할지 예상이 됐습니다.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진아가 책상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맹공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랑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 문제는 제 문제고 서민기 팀장님과 팀장님 결혼은 두 분이 알아서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강진아는 책상에 기대며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일이 끝날 것 같아? 내 결혼이 틀어질 위기에 처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서민기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맹공이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제가 대체 뭘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까? 강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맹공이에게 다가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야. 먼저 아이를 없애. 순간 맹공이는 그 말에 경악하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던 맹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팀장님, 제게 찾아온 이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제 아이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강진아는 맹공이를 가볍게 비웃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를 들어봐. 아이를 낳아. 대신 낳은 아이는 내가 입양하겠어. 서 팀장이 친부니까 당연히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우리가 너보다 돈도 많고 안정적이니까 법원에서도 당연히 우리 손을 들어줄 거야. 맹공이는 강진아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발끝에서부터 저릿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맹공이는 말했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겠다는 말씀이세요? 제 아이를? 강진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내 결혼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네가 아이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맹공이는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발요. 아이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발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강진아는 팔짱을 낀 채로 냉소적인 눈빛으로 맹공이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민기 씨와 얘기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할 거야. 네가 지금 뭘 하든 달라질 건 없다고. 강진아의 단호한 말이 맹공이의 마음을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맹공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맹공이는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아이를 빼앗아갈 수 있다니. 맹공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의 한쪽 창문을 통해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맹공이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아이를 지켜낼 거야. 맹공이는 복도를 빠져나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결심이 맹공이의 마음을 조금씩 다잡아 주었습니다. 옥상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맹공이는 손으로 팔을 감싸 안은 채 텅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밀려들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진아가 던진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니. 맹공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구단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를 보며 멈춘 구단수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는 말했습니다. 공이야, 좀 괜찮아? 맹공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하늘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망설이다 맹공이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생각해봤어? 구단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맹공이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단수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오늘 강 팀장이 나를 불러서 한 얘기가 있는데. 맹공이는 강진아와 나눈 대화를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서민기와 강진아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것이며 돈과 법을 이용해 아이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강진아의 말을 맹공이는 단조롭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공포와 좌절이 구단수에게는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의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간 강진아의 악랄한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맹공이의 담담한 목소리를 듣고 화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구단수는 숨을 고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맹공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맹공이는 구단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어. 근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싸우는 게 가능하긴 할까? 구단수는 그 말을 듣자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이야, 너 혹시 내가 이 회사 상무이사이자 회장 손자라는 걸 잊은 거 아니야? 맹공이는 놀란 표정으로 구단수를 쳐다봤습니다. 구단수는 몸을 돌려 맹공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네가 나랑 결혼한다면 서민기랑 강진아가 네 아이를 빼앗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을 거야. 내가 다 막아줄게. 회장 손자인 내가 네 옆에 서 있으면 절대 그들한테 꿀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공이야, 나랑 결혼하자.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을 들으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구단수의 진심이 담긴 말들이 가슴을 울렸지만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단수야, 그건 안 돼. 내가 너한테 너무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너까지 끌어들이는 건 말도 안 돼. 구단수는 고개를 저으며 맹공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염치? 내가 널 사랑하는데 염치가 왜 필요해? 내가 널 사랑하고 네 아이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결혼하자, 맹공아.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구단수의 진심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그만큼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구단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확신이 맹공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옥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구단수의 진심 어린 말이 맹공이의 가슴속에 작지만 따뜻한 불씨를 피워 올렸습니다. 구단수는 사무실에서 서민기를 찾아가 책상 앞에 턱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고개를 들어 구단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갑자기 와서 이러는 건? 구단수는 팔짱을 끼고 서민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형, 공이가 임신한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강진아가 맹공이 아이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서민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서민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진아가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구단수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형이 지금 맹공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책임진다고? 웃기지 마. 서민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단수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맹공이 책임질 거야. 강진아가 뭘 했는지 몰라도 맹공이랑 아이는 내가 지킬 거라고. 구단수는 비웃으며 서민기를 가리켰습니다. 형은 강진아 단속이나 제대로 하라고. 맹공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팽팽히 감돌았습니다. 서민기는 구단수의 말에 반발하려다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공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공이는 내가 지킬 거야. 형은 더 이상 공이 곁을 어지럽히지 말고 강진아랑 해결이나 잘 보라고. 구단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전 직원 건강검진 있는 거 알지? 형도 제대로 검사받아. 이제 형이 내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싶거든. 서민기는 구단수를 쏘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구단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서민기는 강진아가 있는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민기는 화를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진아, 맹공이한테서 아이를 빼앗겠다고 했어? 그게 진짜야? 강진아는 서민기의 물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게 뭐가 문제야? 서민기 당신 아이잖아. 우리가 키우는 게 당연하지 않아? 서민기는 강진아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강진아, 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맹공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다고? 악랄해도 정도가 있지. 강진아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서민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도 모를 리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야. 그런데 왜 나만 나쁜 사람 취급받아야 해? 서민기는 강진아의 말을 듣고 오만정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진아, 더는 못 참아. 맹공이의 임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랑 결혼 못하겠어. 이제 그만하자. 강진아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금세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결혼을 그만둔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서민기는 냉정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너랑 결혼은 안 해. 맹공이와 아이 내가 책임질 거야. 강진아는 서민기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날 버릴 거야? 이 모든 걸 날 위해 했던 거 아니었어? 서민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진아, 너랑 나 여기까지야. 강진아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서민기의 뒷모습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민기의 마음속에는 오직 맹공이와 아이에 대한 책임감만 남아있었습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결과가 발표된 날, 구단수는 사무실에서 비서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한 장 한 장 자료를 넘기며 구단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몇몇 직원의 경우 추가 검진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 민기형 건강은 어떤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서민기 팀장님께 개인 면담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병원에서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구단수는 이 소식을 듣고 미묘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서민기는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단수는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면담이 대체 뭐 때문인지 알아볼 방법은 없어?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개인 의료 기록은 환자 본인 외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병원 규정상 설령 이사님이라도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구단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갈 때 뒤를 따라가. 어떤 진료를 받는 건지 알아봐. 비서는 구단수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병원으로부터 개인 면담 요청을 받은 서민기는 진료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의 이름을 밝히자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서민기 팀장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민기는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내를 받은 곳은 뜻밖에도 불임 클리닉이었습니다. 서민기는 안내 표지판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맞나요? 서민기는 접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민기는 어쩔 수 없이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뒤편에 앉아있던 의사는 서민기에게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의사는 서민기에게 서류를 건네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민기 팀장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몇 가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서민기는 서류를 펼쳐보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검진 결과에 따르면 팀장님은 정자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서류를 덮으며 떨리는 것을 의사는 눈치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 결과를 전달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장님께 아이가 필요하다면 인공수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서민기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도 안 돼. 의사의 말은 서민기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민기는 차마 의사에게 질문도 하지 못한 채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서민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럼 맹공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건가? 서민기는 복도를 걸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지만 고요한 병원 복도는 그에게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서민기 팀장님께서 불임 클리닉에 들어가셨습니다. 구단수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불임 클리닉? 확실해? 비서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병원 안내를 따라 직접 들어갔습니다. 구단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민기가 그곳에 갔다면 분명 건강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서민기와 맹공이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민기가 불임이라면 맹공이의 아이는? 구단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구단수는 서민기가 병원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서민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서민기를 발견한 구단수는 곧장 다가갔습니다. 형, 할 얘기 있어. 서민기는 구단수를 보자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단수야, 지금은 좀 나중에 얘기하자. 나 오늘 피곤해. 그러나 구단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민기의 앞을 막아선 구단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형, 병원에서 무슨 일로 불렀어? 대체 뭔데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 거야? 서민기는 눈살을 찌푸리며 구단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내 개인적인 일이야. 구단수는 서민기의 반응에 더욱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불임 클리닉에 갔다면서?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 숨기지 말고 말해. 서민기는 구단수의 추궁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맞아. 병원에서 내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했어. 근데 그게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구단수는 서민기의 말을 듣고 더 깊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형, 제대로 말해. 맹공이 문제랑 관련 있는 거잖아.
서민기는 구단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끼며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말할게. 나 불임이래. 자연 임신은 힘들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맹공이를 임신시킨 사람은 내가 아니야. 됐지? 네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그거잖아. 구단수는 서민기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민기가 내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말한 순간 구단수의 가슴은 마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형. 구단수는 서민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민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구단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서민기를 뒤로하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구단수는 회사 계단을 내려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핸들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맹공이가 있는 옥탑방으로 가는 길, 구단수의 마음은 한 가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이야, 이제 네 걱정은 내가 다 없애줄게. 구단수는 발끝에 힘을 주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늦은 밤, 맹공이는 옥탑방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빠르게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맹공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구단수가 헐레벌떡 서 있었습니다. 단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급하게 왔어? 맹공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구단수는 문턱에 멈춰 서서 맹공이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공이야, 너한테 정말 중요한 걸 물어봐야 해. 네가 임신한 아이, 그게 정말 민기형 아이가 맞아? 맹공이는 구단수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서 팀장님 아이겠지. 왜 그런 걸 묻는데? 구단수는 맹공이의 반응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공이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단수는 심호흡을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을 듣고 놀란 눈빛으로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니?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구단수는 한 걸음 다가가며 손으로 맹공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구단수의 눈빛은 단호했고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차분히 들어봐. 네가 민기형 아이라고 믿고 있는 건 네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야. 근데 사실은 구단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구단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 맹공이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 내가 아빠일 가능성이 더 커.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을 듣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맹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렇게. 그런 기억은 없어.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이야,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 그날 네가 술에 취했었잖아. 민기 형이 너를 홀로 두고 나가버렸고 네가 위험해 보였던 그 순간에 내가 갔었어. 네가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어. 그래서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을 듣는 동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 구단수야, 그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기억도 못하는 일이. 구단수는 맹공이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이야, 나도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확신하지 못했어. 근데 민기 형이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은 불임이래.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병원 결과로 나왔어. 맹공이는 충격에 숨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임신한 아이가 민기 형 아이일 가능성은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나뿐이야. 맹공이야, 난 네가 지금 당장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네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맹공이는 몸을 떨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공이야, 내가 여기 있어. 네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내가 너랑 아이를 지킬 거야. 천천히 생각해. 난 내 결정을 기다릴게. 구단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맹공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떨군 맹공이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